안녕하세요. 교회 발전위원회 실무팀을 맡고 있는 동윤선 집사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지금 이제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재직회 때나 또 예배 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절박하다 보니까 본 예배 순서에 이렇게 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 지나면 이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심각해진다면 아마 더 여러분들이 피와 눈물로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 주관적인 생각도 아니고 또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팩트만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여러 가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조합과 구청과 또 서울시와 또 그동안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저희 이 간절하고 절박한 부분들을 호소도 하고 내용 증명도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여러분 교인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그대로 오늘 설명을 드리고요. 시작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물론 그 전에 2011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합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눴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 부분에 대한 상황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불광 5구역 조합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앞에 있는 3번 능선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인데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고요. 물론 이제 2010년도 12월 19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는 2019년 12월 24일 날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2020년 9월 18일 날 사업시행 인가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아직 인가가 난 상태가 아니고 접수가 돼서 조합은 이거를 인가를 빨리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는 미정입니다. 아직. 이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있는 조합 설립 후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불광 3구역에는 지금 현재 조합이 청산까지 됐고요. 이게 7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응암 2구역은 준공까지 지금 현재 준공이 2020년 5월 19일까지 완료가 됐는데 조합 설립하고 11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가련 1구역은 지금 현재 사업시행 인가가 난 상태에서 관리처분 단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대조 1구역 건너편에 있는 대조 1구역은 6년이 났습니다. 지금 시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불광 5구역은 지금 언제 어떻게 됐냐면 조합 설립 추진하고서 지금 인가 접수한 게 10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교회가 뒤를 붙잡고 못 가게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6월 14일 날 문제를 직시하고 조광훈 조합장님을 정식으로 저희가 대면으로 미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린 상황인데 이 부분은 현재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히 본인이 하신 말씀이고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존치로 되어 있어 5구역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합은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 단지 기반시설 및 도로 등의 구청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에서 해준지만 땅을 확보해 존치했기 때문에 이 존치라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 부지를 대해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 교회의 이 땅에 어떤 행위를 할지는 모르지만 조합이 간섭할 일은 없다. 존치도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존치냐 땅을 합쳐서 존치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한 내용대로다. 조합은 교회가 요구한 대로 땅을 한 군데 모아주고 존치로 합의했다. 조합이 분양권을 주고 교회 부지를 수용하면
분양권만큼만 땅을 준다. 제5구역 재개발은 분양 위에는 없다. 교회가 요구한 대로 대토한 토지를 빼고 재개발을 진행하니 존치가 맞다. 교회 부지는 합의서에 의해 정리해두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정했다. 그래서 교회 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추가로 협의할 게 없고 조합이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추가로 협의할 게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하고 얘기는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토지 이상의 문제는 조합 땅이든 국가 땅이든 평가에서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울시나 이 재개발 때문에 뉴타운 재개발 때문에 많이 교회들하고 조합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의 부지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세가 아니고 평가이의 기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세차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달라 덜 달라 하는 분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쾌하게 서로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장애되어 있는 어느 모 교회처럼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재척을 주장하나?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래가 없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한 얘기나 조합에서 하는 얘기나 또 절차대로 진행하는 법에 대한 부분이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합니다.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문제를 돈을 얼마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가서 상담을 했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부정확한 내용에서 의사의 절차에서 합의서 한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더 이상 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건너편 쪽에 성서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규모하고 비슷한데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왜 성서침례교회는 대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끌고 가고 있고 우은강교회는 합의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또 교회를 무시하는 조합의 태도, 현재 대화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허가관청의 은평구청의 무관심, 은평구청장도 만났고 팀장도 만났고 국장도 만났고 주무관도 만났는데 일관되게 하는 얘기는 조합 편만 듣습니다. 교회 입장만 주장해서 재개발 사업을 늦추는 우를 범하자는 것도 조합은 재산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 상태로 진행되면 추후 더 큰 문제로 조합과 교회가 극렬하게 대립되고 조합이나 교회가 큰 상처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회는 현 재개발 사업에서 즉책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의 간절한 소소입니다. 자, 은강교회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불량동 주민 70%이 찬성으로 시작한 불량동 지역 재개발 사업에 대개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70%가 찬동을 하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은강교회 건축위원회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2018년 4월 전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희는 무슨 대응도 한 것도 없고 서로 잘 해서 협조하고 가고 있고 저희는 그쪽이 원하는 대로 잘 해줬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교회가 조합을 통해서 조합한테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준 그 근거 부분인데 현재 2019년까지 총 64회 중 50회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습니다. 장소를. 거기에는 1차 추진위 때부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육관을 총 15회 중 14회를 대여를 해줬고요. 주민총회나 조합 정기총회를 본당 자리입니다. 총 11회 중 8회를 대여를 했습니다. 제1차 대의원회의부터 제37차 대의원회의까지 2019년까지 본당 교육관 봉사관을 무상으로 28회를 대여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는데 아무도 언급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잠깐 이런 부분에서 언급하는 거 가지고서 엄청나게 지탄을 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본당 자리고 이게 교육관이고 주차장이고 파첨입니다. 이게 성서침례교회고요. 규모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큽니다. 아까 그거 확대시킨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본당이 존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당 봉사관 자리인데 이 회색 부분들이 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이 헐려요. 이 정도가 헐립니다. 거의 3분의 1이 헐려요. 그리고 당연히 주차장과 교육관과 파침도 헐리죠.
근데 이 부분에 보시면 존치라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이 본당과 봉사관은 그대로 준다고 하지만 도로가 나기 때문에 헐리는 거는 자기들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있는 자료인데요. 분명히 존치를 지웠다, 존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재 존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은평구청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공문이 온 부분이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옆에 발치를 했는데, 은강교회는 정비구에 포함되어 존치가 아닌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통일로 쪽으로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되며라고, 신축이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 당시는 조합은 존치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19년 구청 답변에서 이것도 존치 형태로, 본당은 존치 형태라고 또 말을 바꾼 겁니다. 그 대신 다른 쪽은 다 철거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건축물 본당은 철거 후 신축된다. 2018년 10월 17일 날 구청 답변이고요. 똑같은 상태로 본당은 존치 형태, 철거 대상이고, 저희가 이제 전교인 서명운동하고 진정서를 제출을 하니까 구청에서 갑자기 또 공문이 보냈어요. 거기에 보시면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합이 행정지도하겠다, 준영하도록 유도할 거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처리 방안, 서울시 지침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교회 제청 요구는 총회를 거쳐서 해라. 우리한테 묻지 말고 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또 잘못 표기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구청에서. 표기된 거는 처음에는 계속 신축이라고 하다가 교회 존치 사항이 수정되지 않고 제출된 사항이다. 그래서 행정지도 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 구청 답변, 이거는 작년 12월 14일 날 저희가 하도 재촉을 요구하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묻지 말고 조합하고 해라. 네? 이게 이제 자기들 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2019년 4월 12일 조합원 총회를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속기록 내용인데요. 이때 연말에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위원장이신 이성호 장로님이 총회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언권을 달라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단지 배치도에 보면 은강교에 포함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설계하신 설계업자에서 거기는 존치시설로 포함되어 안 돼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성훈 장로님이 구청에서 신축이라는데 존치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도시계획상에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이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공공건축가는 은평구청에 가서 문의해라. 여기서 얘기하지 마라. 쭉 보시면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단톡 알림방에다 올려드릴 텐데요. 발언권을 안 줍니다. 조합장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줘요. 계속 물어보죠. 존치냐? 조합장 개인으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다. 조합 이사회 대의원 별도팀을 구성해서 협의한다. 여기서 얘기하지 말아요. 총회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사업시 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심의 받은 거를 총회 조합원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합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합의서를 쓴 게 있고 한데 그렇단다 그러면 교회는 재촉을 요구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거를 총회를 거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안건 승인권인데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서로 상반간에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하려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거를 결과로 통보하는 거지, 결정을 해놓고 협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안건에 보면요, 은강교회 조합이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 확정 및 보상 협의와 관련한 2011년 4월 합의를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 이거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근데 2011년도에 그럼 합의를 했으면 왜 2020년도에 이거를 이제서 총회를 거치자 이거죠. 조합원들한테. 그러니까 그동안은 안 했던 거예요.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급하게 본인들이 사업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총회를 거쳐야지 이게 효력이 되니까 이걸 총회에 거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후 은강교회 원만히 협의를 거쳐 조속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니 교회는 합의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거를 총회에다 붙여가지고 안건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합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 원만하게 한 다음에 하죠. 이거에 대한 증거는 제가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조합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고요. 왕십리교회가 뉴타운 3구역에 왕십리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꽤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재개발을 했어요. 이거는 소송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왕십리교회는 기존 교회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고 조합원 교회 당초 유치에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수백억 원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판단하여 교회를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 교회는 존치하기를 요청하였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했다. 그래서 합의를 잘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5구역에 있는 조합장이 하는 거는 지금 본인이 합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배임의 권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시에 인가 난 다음에 대화를 하자. 그러면 인가가 다 떨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서로 안 맞으면 극렬히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싸우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판결문을 보고서 이 왕십리교회 장로님을 제가 건축위원 장로님을 직접 가서 뵙고 합의서를 제가 달라고 그랬고 소송한 판결문을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새로 진 거예요. 저를 합의를 잘해서. 거기 합의의 주요 내용은 보시면 합의서, 굳이 합의서가 아니라 그냥 합의서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간략한데요. 기존 교회 유치에 획지 8로 이전하며 기존 소유하고 있는 면적 획지 8과 1:1 대토 똑같은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평당 400만 원에 해당하는 건축 비용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건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것만 똑같은 면적에 대해서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걸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500을 줄지 400을 줄지 300을 줄지를 서로 협의를 한 겁니다. 이게 텃밭기 공사 별도 설계도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텃밭기 바닥을 공사를 할 때 혹시 모르는 안방이 나올까봐 그 부분도 조합이 부담한다고 그랬고 임시 예배 거쳐도 평당 몇 평을 정도를 건물로 몇 평 정도를 가건물로 줘주겠다. 누가? 조합이. 그 다음에 이 모든 부분들은 조합 이사회 대의원, 조합 총회를 결의를 최종 결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부분에서는 조합장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토지 수용하는 그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 인감으로 찍은 거예요. 인감으로. 이런 식으로. 법인 인감을 붙여요. 여러분들도 매매하고 뭘 하실 때 인감 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설계를 해놔야 돼요. 모양을 얼마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 일정도 보시면 분명히 사업시 인가 전이고 관리처분 전에 한 겁니다. 다 이것들을. 근데 지금 조합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 나중에 얘기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교회대로 곤란한 처지에 돼 있고 조합은 조합대로 위로운 위치에 있어서 그때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정소송이 걸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청산 절차를 하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이 교회에다가 부가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그만큼을 환산해 청산금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왕십리교회에다가는 189억 9,900만 원을 지불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기독교 감리 유지재단에다가는
2억 6,9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또 삼성페이에다가는 21억 600만 원을 요청을 한 겁니다. 300억 이상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소를 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저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저게 로펌이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에서 3위 안에 드는 로펌하고 조합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협의를 하고도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운교회는 재척을 주장하는지, 현 조합의 전략대로 진행되면 조만간 사업시 인가가 통과됩니다. 올해 안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은강교회 모든 건물은 철거되고 막대한 부채, 저희 교회에서 이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지려고 하는 공사 금액은 예산이 없습니다. 또한 조합과 교회가 극렬하게 대처합니다. 왜?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럼 소송에 또 휘말리죠. 현 조합 재개발의 문제를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2011년대 합의서 한 대로 하면 된다. 시공사 한정후 추가 협의하면 된다. 조합함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면 된다. 절대로 건물을 헐리지 않는다. 별 문제가 없고 심각하지 않다. 다시 잘 협상하면 된다. 신축하기를 원한다. 물론 이런 분도 있겠죠.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관리처분 단계에 협의하면 된다. 재촉될 수 없다. 시위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죠. 하지만 미래 세대에 있을 때 이 현재에 닥칠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재개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기고 없어지는 교회, 소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중소형,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대화가 되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더 작은 교회들은 그냥 없어집니다. 은강교회는 보상도 아닙니다. 신축도 아니고 존치도 아니고 분쟁도 아닙니다. 은강교회는 불량 이 지역 사회에서 평화를 위해서 재척하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음성을 하나 잠깐 드려드릴 텐데요. 문서로 보여드리고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틀어주시겠어요? 저는 은광교회 여기 이 교회 신부장로, 선임장로로 신임한 이성장로입니다. 저희 단지 배치로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 은광교회는 지금 해당 돼 있는 건가요? 뭐가 교회가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은광교회가 포함되어 있냐고. 거기는 그 존치 시설로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청에서 신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조치입니까? 저희 도시계획상에는 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편구청에도 방문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편구청에서 우리가 공무상에서는 다시 신축한다고 우리가 그거는 은평구청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